썰맘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하고 든든한 남편과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한다고들 하죠. 아니면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적에는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게 마냥 부담되고 제 인생을 낭비한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결혼 10년 차가 다 되어가는 지금은 가정과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절실히 깨닫고 있네요. 오늘 저녁만 해도 딸이 아빠가 오는 날이라며 난리법석을 피웠어요. 저와 남편은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 부부인데요. 딸애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죠. 꼭 일주일 만에 만나는 남편과 함께 근사한 곳에 가서 밥도 먹고 오랜만에 완전체가 된 우리 가족은 다 함께 손잡고 영화관에 가서 심야 영화도 봤습니다. 딸아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영화를 보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요.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좋은 남편을 만나서 단란한 가정을 꾸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만난 건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자격증을 따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회사에는 줄줄이 낙방을 했고 피둥피둥 살만 찌고 있었죠. 그걸 보다 못한 아빠는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되지도 않는 취업에 목매다느니 그냥 아빠 회사에 들어와서 일이나 배워라. 아빠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업계에선 나름 알아주는 회사라고. 나도 알아요. 그래도 나 다니고 싶은 회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네가 원해도 안 되는 걸 어째? 그러지 말고 아빠나 도와줘. 가족이 도와주면 아빠가 얼마나 의지가 되겠냐? 몰라. 아무튼 좀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아빠는 업력이 오래된 특장차 전문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냉동차나 견인차 같은 특수 차량을 제작하는 회사였어요. 아빠 회사는 서울 본사 말고도 각 지방에 지사를 둘 만큼 승승장구하고 계셨죠.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아빠 회사에 들어가서 편하게 일하고 싶었지만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선뜻 들어가겠다 대답을 못하겠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제 자존심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뒹굴뒹굴 밥만 축내는 잉여인간으로는 도저히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눈 딱 감고 아빠 회사 본사에 취직을 하게 됐죠. 제가 맡은 업무는 인사 업무였어요. 아무래도 인사 업무는 회사에서도 예민한 부분이니까 믿을 만한 제가 해주길 바라신 거예요. 저도 아빠의 뜻을 잘 알고 있었고 원래 관심 있던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업무를 배워가며 아빠 일을 도왔어요. 아빠가 대표니까 제가 전혀 혜택을 보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평사원과 다름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괜히 아빠 백 믿고 까불다가 본전도 못 찾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나름 회사에 적응을 하며 저의 첫 사회생활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친구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소개팅으로 만난 건 아니었고 우연히 동석을 하며 안면을 튼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마음이 생긴 이 남자가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저도 싫지 않은 마음에 그 남자와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일찍이 베어링 공장에 취직해서 공장장까지 오른 성실한 청년이었는데요. 남들처럼 넥타이를 메고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제 눈에는 뚝심 있게 자기 인생을 개척해가는 남자친구가 믿음직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남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제 인생을 맡기고 평생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예비 사위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특히 맨손으로 시작해 자주성가를 이룬 아빠는 남자친구의 성실함에 엄지를 세웠죠. 유명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대기업에 다니지 않아도 이런 성실함이라면 귀한 딸을 마음 놓고 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원체 깨어있는 분이시라 학력, 지위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허튼 짓 하지 않고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고 결혼 날짜까지 받아놓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저희 두 사람을 불러놓고 소주 한 잔을 입안에 탁 털어놓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천방지축 딸내미가 얼른 시집을 가야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딸을 보내려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는구만. 그래도 장서방 같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니까 내가 마음이 좀 놓여.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그럼요, 장인어른. 걱정 마십시오. 현선이 눈에 눈물 나게 만들 일 절대 없습니다. 아끼면서 잘 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약속해주면 좋고. 그런데 장서방, 내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들어주길 바래. 현선이한테 얘기 들었는데 신혼을 20평 임대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했다며? 물론 처음엔 작게 시작하고 차근차근 넓혀가는 것도 좋지만 딸 가진 아빠의 마음은 또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말이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두 사람 신혼집만큼은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30평대 아파트 정도쯤은 너끈히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말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어떻겠나? 장인어른, 말씀은 정말 감사하지만 사양하고 싶습니다. 왜? 평수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 그럼 40평대는 어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제 마음 같아선 현선이 좋은 데서 데리고 살고 싶죠. 하지만 처음부터 부모님에게 손 벌려서 시작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희가 구한 집도 아주 훌륭해요. 두 사람이 열심히 살면서 넓혀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서 해주신 말씀이신 거 잘 알고 있지만 장인어른의 마음만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참, 자네는 참 부끄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단 말이야. 그래, 알겠네, 알았어. 자네가 성실한 거야. 내가 더 잘 알지.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아빠는 신혼집을 해주겠다는 걸 사양한 남편에게 내심 섭섭해하면서도 또 마음 한쪽으로는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뭐든지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는 남편의 마음이 기특하게 보였던 겁니다. 우리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게 됐고 저는 시부모님께 남편은 처가 어른들에게 정성을 다하며 행복한 신혼을 보냈어요. 단란한 가정을 이룬 덕분일까요? 저는 회사 생활도 열심히 했고 주임에서 대리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승진의 혹자는 대표님이 힘을 써준 게 아니냐, 역시 금수저는 다르다 등등 별의 별소리를 들었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떳떳했어요. 저는 인적 자원을 회사가 요구하는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채용과 교육 시스템에 획기적인 제안을 하며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높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빠른 승진을 할 수 있었다고 확신해요. 하지만 그런 저와는 다르게 남편에게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고 말았죠. 어느 날인가부터 남편의 안색이 좋지 않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여보, 요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별일이 없긴, 딱 봐도 별일 있어 보이는데. 뭔데? 나한테까지 말 못할 일이야? 그런 건 아닌데. 그럼 빨리 말해. 와이프한테 못할 말이 어딨어. 어서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실은 요즘 공장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 코로나 때도 잘 견뎠는데 요즘은 정말 심각해. 얼마 전에 중국에서 큰 계약건이 있었는데 그게 또 갑자기 무산이 되는 바람에 회사에 타격이 커. 아무래도 이번에는 심상치가 않아서. 왜? 회사가 문을 닫기라도 할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럴지도 모르겠어. 사장님이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다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대. 그렇구나. 근데 여보, 설마 그렇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한테는 내가 있잖아. 나 곧 있으면 과장도 될 것 같아.
우리 부서 과장님이 갑자기 이직을 하시는 바람에 과장 자리가 비어있거든.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지금 나밖에 없어. 정말? 와, 그럼 당신 진짜 승진 빠른 케이스네. 그래, 당신한텐 능력 있는 와이프가 있으니까 너무 마음 졸이지 말라고. 회사가 문 닫고 당신이 백수가 돼도 내가 벌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어깨 펴라. 그래, 알았어. 말이라도 참 고맙네. 의기소침해진 남편의 길을 북돋아 주려고 큰 소리쳤지만 그 회사는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다니던 회사였어요. 그곳에서 갖은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라니까 저도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우려는 이내 현실이 되었고 그렇게 성실하고 능력을 인정받았던 남편은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성격상 가만히 있을 위인은 아니었죠. 그 사람은 자신의 경력을 살려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다전이 하는 사람이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네. 그래도 생산직 경력이 꽤 되니까 어디라도 연락이 오겠지.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기다려줘. 좀 더 쉬어도 된다니까 그러네. 에이, 팔다리 멀쩡한 놈이 놀면 쓰나. 뭐라도 해야지. 당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불편해서 그래. 알았다, 알았어. 당신 고집을 누가 꺾고.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취직을 하려고 사방팔방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처럼 재취업은 쉽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쌓은 경력은 웬만한 기업에선 필요 없는 기술이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나이가 걸리곤 했죠. 남편은 점점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건설 현장이나 택배 상하차 일까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 남편은 고집을 피우며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남편 성격이 책임감이 강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까 속이 너무 상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집에 갔다가 부모님에게 속상한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사위가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실업자 신세가 돼버렸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부모님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장서방이 건설 현장을 다니고 있단 거야? 아니 그런 일 있으면 진작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이 절대 말하지 말라는데 어떡해요. 아빠가 장서방이랑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고집이 황소고집이라서 제 말은 잘 듣지 않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장서방이랑 얘기 좀 해보마. 실업자 신세가 된 남편이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친정아빠는 바로 저희 부부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며 당신의 속마음을 얘기했죠. 장서방, 자네는 날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나?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장인어른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힘들다고 말을 하지 않는 건데? 힘들 때 가족한테 말하고 도움을 구하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인가? 예? 현선이한테 다 들었네. 자네 회사가 문을 닫았고 자네는 가정 노릇하겠다며 건설 현장에 다닌다며?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친정 얘기를 했었어야지. 장인된 입장에서 그런 사위를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지 생각해 본 적은 없나? 그게 아니라 장인어른. 자네 장인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특장차로 이름 꽤나 알리는 사람일세. 그런 나를 사위가 등짐을 지고 노가다를 하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나쁜 장인으로 만들 셈이야? 아닙니다, 장인어른. 지금 다른 회사 알아보고 있어요. 그동안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게 좀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됐고, 자네 내일부터 우리 회사로 출근해. 장서방 성실한 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지. 자네가 내 사위라서가 아니라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우리 회사에 올 자격이 있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예? 하지만... 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게 좀 미안하면 우리 회사 잘 되게 자네가 쥐고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래? 아빠의 제안에 남편은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워낙에 완강하게 말씀하셔서 남편도 유야무야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아버님,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주신다면 저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하겠습니다. 조건? 무슨 조건인데? 저 평소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장인어른의 사위라는 사실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아예 지방 쪽에서 근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지방? 아니 그럼 생산직에서 시작하겠다는 거야? 제가 원래 공장 출신 아닙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적성에 잘 맞아요. 장인어른, 저 어디 가서 낙하산 출신이란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어허, 장소방도 참. 알겠네.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해.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결국 남편은 아빠의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본사가 아닌 공장에 있는 지방지사로 가겠다는 거였죠. 그곳엔 직원 기숙사도 있어서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젠 저희 부부는 주말 부부가 되어야 할 판이었죠. 밑바닥에서부터 배우는 게 나중에 큰 자산이 돼. 그래야 내 마음도 더 편하고. 우리가 잠시 떨어져 있다는 게 나도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나 기왕 시작하는 거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를 좀 해줘. 알았어.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 대신 너무 무리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그러다 다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 알았어 여보. 다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일할게. 그렇게 남편은 지방 생산직으로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우린 주말에만 얼굴을 볼 수 있는 애틋한 부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이 회사에 적응을 아주 잘했다는 점이었죠. 남편은 자신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자기도 하는 일이 무척 즐겁다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원래 하던 일이랑 많이 다르지 않아. 일도 재밌고 사람들도 좋아. 여기 내려오길 잘했어. 정말? 진짜 다행이다. 그쪽 지사에서 생산하는 차량이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업무가 힘들다고 하던데. 그래도 당신이 잘하는 것 같아서 안심이 돼. 정말 너무 힘든 건 아니지? 그렇대도 일 가르쳐주는 사수도 친절하고 세세하게 잘 가르쳐줘서 금방 배웠어. 그래,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돼. 알았지? 걱정 마. 이번 주말에 보자고. 밝은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친정아빠 역시 남편 소식을 은근히 듣고 있었는지 제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장소방이 아주 성실하게 잘하나 보더구나. 내가 그쪽 지사장한테 보고를 좀 받았는데 지사장이 하는 말이 살다 그렇게 성실한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야. 그런데 성실한 건 둘째치고 일머리가 너무 좋아서 난이도 있는 작업도 척척 해낸다더구나. 걔가 내 사위라고 말하고 싶어서 입이 어찌나 간질거리던지. 그렇다니까요. 아빠 사위가 원래 성실하고 빠릿하기로는 유명했어요. 솔직히 아빠가 엄청난 인재를 영입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마음 같아선 연봉을 팍팍 올려주고 싶지만 장서방이 워낙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놔서 말이야. 됐어요. 그 사람 성격상 그런 꼴 절대 못 본다니까요. 나중에 장서방 잘 되면 아빠가 서울로 불러주세요. 아이 그럼 그래야지. 나중에 내 회사 누가 물려받겠니? 너랑 장서방이 잘 이끌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려면 서울 본사에서 핵심 업무도 해봐야지. 그러게요. 장차 아빠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이 저렇게 기름때 묻혀가며 일하고 있으니 제가 속이 안 터지겠어요? 하지만 그게 또 장서방의 장점 아니겠냐? 저렇게 밑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하면 회사 돌아가는 건 손바닥 보듯 훤할 테니까.
그러니까 현선이 너도 너무 안쓰럽게만 생각하지 말고 네 남편 한번 믿어봐. 당연히 믿죠. 누가 고른 남잔데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두고 보세요. 장서방이 아빠 회사의 기둥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대표의 사위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지방으로 내려간 지 서너 달쯤 지났을 거예요. 남편의 생일이 곧 다가오고 있었는데 남편이 타지에서 쓸쓸히 혼자 자신의 생일을 맞을 걸 생각하니 너무나 안쓰러운 겁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생일이 됐으냐며 남편다운 대답을 했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 남편의 생일을 챙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려가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케이크에 초도 밝혀주고 싶었어요. 저는 회사에 월차를 내고 남편이 있는 지방지사로 내려갔어요. 물론 남편을 놀래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고 남편 생일을 위한 케이크와 꽃다발도 준비했죠. 제 깜짝 이벤트에 남편이 놀라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미소가 절로 지어지더라고요. 남편 회사에 도착한 저는 남편을 찾아 공장 여기저기로 둘러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을 참고 살금살금 남편에게 다가가고 있었는데 그때 웬 남자 하나가 남편을 퉁명스럽게 부르는 겁니다. 야, 장근수, 너 이리 와봐. 예? 저요? 그럼 여기 너 말고 누가 있냐? 빨리 안 튀어와.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남편은 허겁지겁 장갑을 벗고 그 부장이란 사람한테 뛰어가더군요. 저는 순간 냉랭한 분위기 때문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장이란 사람의 고압적인 태도에 너무나 놀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남편을 잡는 부장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더군요.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리며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너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말하냐? 조립하는 순서가 틀렸다고 했어, 안 했어? 회사에 들어온 지 석 달이 넘었으면 이제 좀 알아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부장님이 시키는 대로 작업한 건데요. 혹시 부장님이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뭐라고? 아, 이 자식 또 말 듣고 하네?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 반대로 가르쳐줬지? 내가 그것도 기억 못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다음부턴 유념하겠습니다. 너 내가 그랬지? 입사할 땐 나이고 뭐고 없다고. 내 눈엔 다 똑같은 신입사원이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이 대접을 해줄 거라고 기대한다면 접는 게 좋아. 알았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기대한 적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장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잘 배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잘 배운 거야? 내가 보기엔 굉장히 건성건성하게 배우는 것 같던데. 네가 잘 배웠으면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안 그래? 부장이라는 사람은 남편보다 2계단 높은 곳에서 손가락으로 남편의 이마를 툭툭 건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부하 직원에게 저런 모멸감해주는 행동을 하는 걸까요? 제가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는데 남편도 기분이 상당히 상했던지 그런 부장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실수를 했다면 고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죠. 이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야마,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야. 한번 실수해서 사고 나면 손가락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는 곳이라고. 내가 너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뭐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으로 하셔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직장 상사한테 끝까지 옮기네. 너 정말 죽고 싶어? 세상에, 제가 뭘 보고 있는 건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남편의 항의에 격분한 부장이 곧장 남편의 뺨을 후려치더군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고개는 획 돌아가고 말았죠. 저는 들고 있던 케이크와 꽃다발을 그대로 집어던지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마구 뛰어갔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누구한테 손을 대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요. 이 아줌마는 또 누구야?
아줌마, 누군데 남의 회사에서 얼쩡거리는 건데요? 나 당신이 뺨 때린 직원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당신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줄이나 알아요? 참네. 끼리끼리 논다더니만 세상에 어떤 아내가 남편 회사에 함부로 찾아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당신 남편이 일 잘하라고 교육하고 있잖아요. 직원 교육. 뭐라고요? 여긴 직원 교육을 이따위로 합니까? 누가 직원 교육하는데 욕하고 뺨을 때려요.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흥분한 제가 막 따져묻자 부장이란 사람도 뭔가 찔렸는지 헛기침을 하더군요. 갑작스런 제 출연에 놀란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곤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니, 당신 연락도 없이 여기로 어떻게 온 거야? 당신 여태 회사 이러고 다녔어? 저 부장이란 놈이 뺨도 때리고 욕도 하는데 그걸 꾹 참고 회사를 다녔냐고. 아니야. 평소엔 저렇게까지 하진 않으시는데. 아니긴 뭐가 아냐. 부장이란 놈이 부하 직원을 괴롭히기나 하고 이게 말이 돼? 제가 눈을 부라리며 부장이란 사람을 노려보니까 부장도 물러서지 않고 막 소리를 지르더군요. 뭐, 부장노?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사람 면전에 두고 부장노. 어디서 이런 싸구려 같은 여편애가 나타나서는. 당신 나 알아? 나 아냐고. 그럼 당신은 비싸서 사람 뺨을 후려쳤니? 내가 보기엔 당신 정말 안 되겠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동안 아주 여러 괴롭혔겠는데. 어쩐지 유독 여기 공장 신입사원들이 얼마를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던데 다 당신 때문이었네. 당신이 하도 사람을 괴롭히니까 다들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거 아니야? 뭐라고? 참나 기가 막혀서. 당신이 우리 회사 관계자라도 돼? 어디서 이상한 망발을 하고 다니냐? 그래, 나 여기 회사 관계자다. 아주 중요한 관계자라고. 뭐? 이 여자 정말 못 말릴 여자네. 네 남편이 회사 다니면 당신이 회사 관계자라도 된단 거야? 도장이라는 사람은 제가 본사 인사팀 과장이라는 것도 모르고 계속 비아냥거리며 깍듯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란스러움에 바깥으로 나와본 지사장님이 깜짝 놀라며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정 과장님 아니세요? 아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지사장님. 지난번 서울 본사 교육하실 때 뵀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저희 김 부장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자 갑자기 김 부장이란 사람 안색에 시커멓게 변하더라고요. 김 부장은 저와 지사장님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무슨 일인지 파악을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지사장님은 그런 김 부장 등짝을 때리며 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김 부장 뭐해? 여기 과장님은 서울 본사 인사팀 과장님이셔. 자네 본사 발령받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 불렀잖아. 그러려면 여기 과장님한테 잘 보여야 한다고. 예? 그럼 정말 여기 계신 분이 인사팀 과장님이시라고요? 정말입니까? 이 사람이 정말 왜 이래? 그럼 정말이고 말고. 이제야 사태를 파악한 김 부장이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허리를 깊숙이 숙이더군요. 아이고, 제가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전 본사 과장님이신 줄도 모르고 정말 큰 실수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아주 큰 실수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사과는 제 남편한테도 하셔야죠. 사람 뺨을 후려쳐놓고 그냥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가방 속에서 제 명함을 꺼내 그 김 부장이란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김 부장은 손까지 달달 떨면서 제 명함을 받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장사오니 과장님 남편 되는 분인 줄 알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전 다만 정사원이 실수를 하면 다치니까 그 부분을 살짝 가르쳐준 것밖에 없습니다. 김 부장님은 부하 직원 가르쳐줄 때 욕도 하고 손찌검도 하시나 보죠?
이거 엄연히 범죄입니다, 범죄. 절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아닙니다. 제가 순간 감정이 욱해서 그런 것뿐이지 절대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그게 더 나빠요. 자신의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툭하면 직원들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상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누굴 때린 줄이나 아세요? 무려 이 회사를 물려받고 대표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 뺨을 때린 거라고요. 예? 아니, 그건 또 무슨... 우리 아버지가 이 회사 대표라는 건 몰랐어요. 우리 남편, 아버지가 높은 자리로 들어오라시던 거 마다하고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우겠다며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감히 그런 사람 뺨을 쳐요? 아무래도 당신은 기초부터 글러먹은 것 같네요. 당신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많이 했는지 여기 지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면 단단히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닙니다, 과장님. 저 정말 모르고 한 짓입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김 부장은 남편 손을 와락 붙잡고는 그렁그렁한 눈으로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장사원,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대표님 사위셨다고 저한테 조금이라도 언질을 주셨으면 이런 편리를 범하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 부장님, 사람을 대할 땐 직함을 고려하지 마시고 평등하게 대해주세요. 당연하죠. 장사원 말대로 앞으로는 절대 편견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니까 아내분한테 말씀을 좀... 글쎄요. 아내가 본사 인사 담당자라 제가 뭐라고 끼어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편이 애원하는 김 부장을 뿌리치고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김 부장이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죠. 본사로 들어가자마자 이 일을 해결할 겁니다. 당연히 회사에선 징계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김 부장님은 대기 발령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 사람의 아내로서 김 부장님을 폭행으로 고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변호사 있으면 얼른 섭외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과장님, 제발 선처해 주세요. 네? 저 역시 매달리는 김 부장을 뒤로하고 남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지사장님도 고개를 떨군 김 부장에게 혀를 끌끌 차며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아유, 내가 김 부장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어. 그러게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하냐고. 네 윗상사한테 말고 후배 직원들한테 잘하라고 했지? 괜한 트집 잡아가며 사람 못 살게 굴더니만. 아유, 내 팔자야. 그 김 부장이란 사람은 제 예상대로 행실이 좋지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잖아도 사표 쓰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좀 조사를 해볼 생각이었는데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들어와서 제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괜히 당신한테 못 볼 꼴을 보였네. 오면 온다고 말을 좀 하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 당신 생일이라서 깜짝 이벤트 해주려고 온 건데 당신 만능 모습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깜짝 놀랐어. 아니, 저 김 부장이란 놈은 대체 뭔데? 처음부터 나한테 붙어서 이것저것 가르쳐준 사수인데 오늘은 뭔 일이 있었나 더 심하게 구네. 으이구, 그저 참는 게 좋은 건 줄 알고 미련스럽게 참고 있기만 했겠지. 그럴 때 내가 대표님 사위다라고 왜 말을 못해? 정말 답답해서. 아니야, 여보. 일 배우려면 다 이런 고충 저런 고충 겪는 거지. 난 정말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나 이번 일 절대 그냥 안 넘어가. 본사 차원에서 꼭 짚고 넘어갈 생각이야. 참. 웬만하면 그냥 참자, 응? 김 부장님, 시집 장가 보낼 자식만 셋이야, 셋.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암튼 두고 봐. 전 그날 남편에게 억지로 미역국을 끓여주고 난 뒤 바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인사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김 부장이 정말 오랫동안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처음도 발트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빠 역시 노발대발하며 당장 김 부장을 해고하라고 지시하셨네요. 결국 김 부장은 그 주에 바로 해고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남편 뺨을 때린 그를 고소했어요. 폭력을 행사하는 건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당연히 김 부장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회사 내 CCTV에 그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어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김 부장은 벌금과 함께 남편에게 치료비 및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지불해야만 했어요. 김 부장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이후 지사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바뀌었다는 남편의 말을 들었어요. 남편은 그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지사의 부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직원들한테 진심으로 존경받는 훌륭한 상사가 된 거죠.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서울 본사로 올라와 핵심 업무를 배우고 있어요. 친정아빠는 아예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자식이라곤 딱 현선이 하나밖에 없자는가. 내가 힘 빠지고 늙으면 자네가 우리 회사를 이끌어야 하지 않겠소? 본사 업무랑 지사 업무랑은 많이 다를 거야. 그래도 경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 내 곁에서 열심히 배워보게. 알았지? 남편은 매번 아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어요. 미리 김치국을 마시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만일 남편이 아빠의 회사를 이어받아 대표가 된다면 정말 좋은 대표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편은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 사연을 통해서 우리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저와 결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